여러분, 주식시장 차트 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진짜 무슨 풀리지 않는 암호 같지 않나요? 아, 이제 오르려나? 하면 뚝 떨어지고, 이젠 끝인가? 싶으면 막 오르고. 정말 예측이 안 되죠?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미로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시장은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들까요?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도 맨날 틀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마리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시장의 거대한 미스터리. 어쩌면 우리가 시장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다. 이 관점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시장. 이게 과연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떨어지는 예측 가능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어디로 튈지 모르게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더 가까울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복잡계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퍼즐의 결정적인 첫 번째 단서가 될 거예요. 복잡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수많은 독립적인 애들이 막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시스템 전체의 움직임은 그 안에 있는 애들 하나하나의 행동만 봐서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거. 딱 그거죠. 나무 하나하나를 아무리 뜯어봐도 숲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요. 개별 주식, 개별 투자자만 봐서는 시장 전체의 거대한 흐름을 절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복잡계라는 시스템에는 몇 가지 아주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 비선형성. 이건 뭐냐면 정말 사소한 원인 하나가 말도 안 되게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적응성. 시스템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반응하면서 계속 학습하고 진화한다는 거죠. 셋째는 자기조직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리더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질서 있는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당연히 결론은 뭐겠어요? 바로 근본적인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진 좀 보세요. 수천 마리의 새들이 리더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시장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어떤 총사령관이나 중앙통제탑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수백만 투자자들이 각자 알아서 내리는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기조직화의 놀라운 힘입니다. 자, 그럼 시장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완전 뒤죽박죽? 아무 규칙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혼돈 속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거든요. 이제 카오스와 프랙탈이라는 아주 특별한 돋보기를 가지고 시장에 숨어있는 놀라운 패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왼쪽은 수학적인 프랙탈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주가 차트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둘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어요. 이건 자기 유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 차트를 분 단위로 아주 작게 보나 몇 년 단위로 아주 크게 보나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확대를 해도 축소를 해도 똑같은 모양이 계속 보이는 거죠. 신기하죠?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카오스 이론을 만든 에드워드 로렌츠가 한 말인데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비 효과죠. 아까 말씀드린 비선형성,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이가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걸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잡고 가야 할 핵심은 뭐냐? 시장은 완전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냥 랜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카오스라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비 효과처럼 아주 작은 변수 하나에도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극도의 민감성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구조적인 복잡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진짜 끝판왕급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심리죠.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걸까요?
주식시장을 그냥 숫자들이 오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는요, 수백만 명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 기업들, 눈 깜짝할 사이에 거래하는 알고리즘, 쉴 새 없이 뉴스를 쏟아내는 언론, 그리고 시장의 룰을 만드는 정부까지 이 모든 선수들이 촘촘하게 얽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야말로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인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생태계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탐욕이죠. 공포는 다 망했다 싶어서 패닉셀링을 일으키고, 탐욕은 나만 뒤처질 수 없어 하면서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면서 우리가 보는 시장의 아찔한 폭등과 폭락을 만들어내는 주범인 셈이죠. 근데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추세 추종자들이 있고요. 반대로 남들이 다 팔 때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사는 역추세 투자자들도 있죠. 그리고 뭐 별다른 전략 없이 그냥 감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거래하는 노이즈 트레이더들도 엄청 많습니다. 바로 이 서로 다른 생각과 전략을 가진 그룹들이 서로 부딪히고 얽히면서 시장을 롤러코스터처럼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큰 위기들을 이 복잡계라는 렌즈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 1987년 블랙 먼데이는요, 컴퓨터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끔찍한 연쇄 반응, 즉 피드백 루트 때문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어땠나요? 한 곳에서 시작된 문제가 촘촘하게 연결된 금융 네트워크를 타고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간 전염 현상이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땠어요? 외부 충격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취약성과 또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회복하는 시장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 이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은 뭘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계를 인정하기. 단기 예측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고 대신 리스크 관리에 온 힘을 쏟는 겁니다. 둘째, 넓게 분산하기. 어떤 충격이 와도 견딜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튼튼하게 짜두는 거죠. 이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적응하기입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진화하거든요. 어제 먹혔던 전략이 오늘은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내 전략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유연함. 이게 바로 이 복잡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결국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시장과 함께 적응해 나갈 것인가? 예측하려 있으는 대신 함께 적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겁니다.